안녕하세요. 작은별 라디오입니다. 오늘 들고 온 사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며느리가 제사상에 절반만 차려놨다고 합니다. 밥상도 아니고 제사상인데 왜 차리다 말았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된 여자입니다. 2살 많은 남편과 5년 전에 결혼해서 위기 없이 잘 지냈고요. 아이는 이제 막 3살 된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시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제가 사고를 크게 한번 쳤거든요. 그것도 제사상에다가 참았던 한풀이를 원 없이 해버렸습니다. 일단 저희 시어머님은 제사를 엄청 싫어하시고요.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고요. 시아버님은 제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아버님은 장남이고 유일한 아들이셔서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셨나 봐요. 늘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게 제사를 이어가던 중단하던 그건 너희들 마음이지만 일단 내가 있는 한 하던 제사는 계속해서 지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충격적인 발표를 하셨어요. 그때가 구정이었는데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제사는 졸업하겠다고 끝이라고 하시면서 지금껏 차릴 만큼 차렸고 다른 집처럼 이제 제사는 그만하자고 며느리에게도 물려줄 생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시아버님도 대충 예상하셨는지 당시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 없이 지내는 건가 싶어 잔뜩 들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님이 저에게 연락하셔서는 잠깐 올 수 있겠냐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버님은 거실 탁자에 무슨 서류 봉투들을 여러 개 올려놓으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저도 거실에 앉았어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제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냐고 앞으로 제사를 너희 집에서 지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때 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했고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거라는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상견례 때보다 더 긴장했으니까요. 어떤 표현이 가장 예의 바르게 거절할 수 있을까 싶어 잠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표현의 문제였지 제 대답은 이미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눈치가 정말 빠르십니다. 시어머님이 늘 아버님에게 여우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날도 아버님이 짜놓으신 판에 들어간 거였고요. 제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서류 봉투를 하나 쓱 밀며 저에게 주셨어요. 땅 문서라고 하시면서요. 시골에 땅이 1000평 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사 이야기를 하다가 왜 땅 문서를 보여주시나 싶었는데 저보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본다고 알겠나요? 그냥 종이고 글자죠. 그래도 아버님이 읽어보라고 하시니 보는 척은 해야 해서 서류 봉투를 열어서 이것저것 읽어봤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땅의 절반인 500평을 너에게 주겠다. 대신 집안 제사를 물려받아라 하시더라고요. 순간 무슨 소린가 했어요. 시어머님은 옆에서 한숨을 쉬고 계셨고요. 아버님이 그러시길 그 땅 500평을 저에게 직접 남편 명의도 아닌 제 명의로 준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그걸 팔아서 마음대로 쓰라고 하셨어요. 대신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제사를 지내라고 그 이후에는 제사를 계속 지내든 말든 그건 니들 몫이라고 하셨고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셨네요. 언젠가는 제사 문화가 없어지겠지만 그게 내 대에서 내 손으로 없애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집안에 독자로 자라오면서 받은 게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제 목구멍까지 그럼 아버님이 직접 음식을 이라는 소리가 올라왔지만 땅 문서 앞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옆에 계신 시어머님을 쳐다보자 어머님은 저에게 절대로 받지 말라고 저 여우 같은 영감탱이가 지금 수를 쓰는 거라고 땅 문서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너희 재산이 될 건데 뭐하러 사서 고생하냐고 하셨어요. 사실 어머님의 말씀도 다 옳았고요. 근데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버님은 씩 웃으시며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다음 주말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전 그렇게 엄청난 고민거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의논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냥 웃기만 하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빠진다면서요. 예전부터 그 땅을 며느리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저렇게 쓰실 줄은 몰랐다고 참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친구는 절대 받지 말라고 그거 말만 500평이지 팔리지도 않는 땅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팔지도 못할 땅 제사에 쓰는 거라고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했고요. 또 다른 친구는 그래도 땅인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땅은 고사하고 욕만 직사게 먹으면서 하는데 저보고 부럽다고 하더니 만약 제가 하지 않을 거면 자기가 제사 음식을 차려준다고 땅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30평 정도인데 그 땅이 500평이면 정말 엄청 크다고 느껴졌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껏 살면서 재산이라곤 몸뚱이 하나 말고 없는데 이참에 저도 재산이라는 걸 갖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고민만 하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버님은 활짝 웃으며 어서 오라고 반겨주시더군요. 저보고 결정했냐고 하시면서 흰 봉투를 하나 올려놓으셨는데 너무 돈 봉투같이 생긴 거였어요. 만약 제사를 받으면 가져다가 제사 때 쓰라고 하시며 그 돈으로 음식 만들기 힘들면 그냥 사다가 올려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흰색 봉투는 아주 두툼하니 탐스러워 보였고 결국 그렇게 제사를 받았습니다. 봉투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함께 시댁에 있는 제사용품을 싹 다 싣고 왔습니다. 그것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정말 제사를 받아온 거죠. 저희 시댁 제사는 명절 2번 빼고 4번 있습니다. 명절은 시댁에 가서 차례를 지냈기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4번이면 할만할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30만 원을 주시긴 했는데 그게 참 웃긴 게 평소엔 제사 음식을 사다가 상에 올리고 싶었는데 막상 사서 하라고 돈 봉투를 받게 되니 아까웠습니다. 어느 분의 제사인지는 솔직히 잘 알지도 못했어요. 조상님 입맛에 맞춰서 메뉴가 바뀌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날짜에 맞춰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그렇게 차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지금 지내시는 집을 파시고 작은 곳으로 옮기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땅 명의를 이전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심하기도 전에 알아서 먼저 이야기해 주셔서 불안하거나 그런 거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칠 듯 불안하고 답답해지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 서방님이 결혼하게 되면서 저에게 동서가 하나 생겼거든요. 서방님은 저희 남편보다 4살 어린 올해 33살이고 동서는 30살입니다. 동서는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지인들과 동업으로 조금 규모가 있는 카페를 한다고 했는데 크게 부럽진 않았어요. 저에겐 땅이 있었으니까요. 제 앞에서 뭐 가방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해도 별로 흔들리거나 부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땅 있는 여자니까요. 마음 한구석이 든든했습니다. 몇 달 뒤 추석 연휴 때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아버님이 땅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더라고요. 명절날 차례도 며느리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동서에게 땅 300평을 줄 테니 앞으로 서로 도와가며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300평도 좀 많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저는 이미 1년 넘게 제사를 지낸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동서의 반응이 대박이었습니다. 그냥 듣자마자 1초의 고민도 없이 괜찮다고 하며 거절하더라고요. 몇 평인지 어딘지 듣지도 않고 칼같이 끊길래 보는 제가 다 머쓱해졌습니다. 아버님도 더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근데 점점 불안한 게 땅을 주겠다고 하신 지가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날 잡고 최대한 돌려서 땅이 아니라 증여세를 물어봤어요. 제가 얼마를 준비하면 되고 언제까지 드리면 되냐고 언제라는 단어에 힘을 잔뜩 주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500평을 증여하긴 힘들다고 하시면서 일단 250평 정도는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감이 오더라고요. 땅은 없겠구나 싶었네요. 계속 땅이 묶여있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1000평도 다 아버님 땅이 아니더라고요. 절반만 아버님 땅이었는데 그걸 저에게 다 주시겠나요? 그렇게 다음 제사가 와서 일단 하던 대로 제사를 준비했는데 아버님이 오시자마자 갑자기 화를 내시더니 왜 이렇게 부실하냐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말끝마다 땅 때문에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습니다. 사기당한 기분이었네요. 제가요, 그거 땅 받는다고 해서 진짜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경제 뉴스도 보고요. 거의 10년 만에 서점 가서 책도 사서 읽고 했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제사 때마다 반차에 월차에 눈치라는 눈치는 다 보면서 살았는데 뭔가 너무 허무했습니다. 저보다 동서가 현명했구나 싶었네요. 다음 제사가 다가왔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해야 하나 싶었고요. 의욕도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뜬금없이 시아버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사를 왜 해야 하는지 가문의 역사에 대해 엄청 장황하게 써서 보내주셨는데 정작 땅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가 하나 더 왔는데 거기에 땅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차리는 걸 봐서 250평에서 300평으로 올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확신이 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평생 끌려다니면서 제사상 차리다 내 인생 다 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받기로 한 만큼만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날은 평일이었고요. 동서야 뭐 늘 그렇듯 조상님들을 차에 태우고 오는 건지
제사 시작 직전까지도 오지 않았고요. 시부모님은 좀 여유롭게 일찍 오셨습니다. 아버님은 들어오시자마자 거실에 차려놓은 제사상을 보시고는 아니 왜 음식들이 다 이 모양이냐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며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딱 절반만 차렸거든요. 과일도 반뚝 잘라서 올렸고요. 수박도 절반만 올렸습니다. 조기는 반 잘라서 대가리만 올려놨습니다. 그게 포인트였고요. 종류는 줄이지 않았어요. 차리던 종류는 다 했습니다. 양을 줄여놨어요. 시아버님은 조기 대가리를 들고 주방으로 오셔서는 몸뚱이 어디 갔냐고 찾으셨고요. 시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는 박장대소 하시더군요. 여우 같은 영감탱이 아주 쌤통이라고 하면서요. 며느리 한번 제대로 얻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동서는 늘 하던 대로 좀 늦게 도착해서는 오자마자 깜짝 놀라며 이게 뭐냐고 벌써 식사하셨냐면서 이번 제사는 일찍 지내셨나 보네요. 이랬고요. 그 소리에 시아버님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 제가 닭적이라고 하는 세상 퍽퍽해 보이는 그 삶은 닭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뚝 잘라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닭이었고요. 시아버님은 이건 또 닭 몸뚱이가 왜 이렇냐고 나머지 절반은 어디 갔냐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주시려고 했던 만큼만 했고요. 나머지 절반도 이제 포기할 테니 저희가 받아온 제사도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대단하신 게 그 와중에도 제사를 끝까지 지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잘 서지도 않는 닭을 계속 이리 세우고 저리 세우다가 그냥 포기하시더니 이런 제사상은 올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아주 기가 막힌다고 하시면서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끝까지 웃으시면서 따라 나가셨고요. 동서는 그 와중에 배고프다고 밥 먹고 가도 되냐고 하길래 닭 반토막 삶은 거 그거 좋습니다. 반 잘라서 삶으니 더 맛있다면서 흐드러지게 먹고 갔고요. 남편은 저를 보며 참 어지간하다고 시어머님도 예전에 제사 때문에 엄청 싸우셨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독하다고 하면서 웃더군요. 그날 밤 제사용품들 다 포장해서 곧장 다음날 택배로 시댁에 보냈습니다. 싹 다 착불로 보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연락 없이 소강 상태로 지냈습니다. 얼마 뒤 시아버님이 단체 문자를 보내셨고 긴급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며 퇴근 후 다 오라고 빠짐없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고요. 서류 봉투를 여러 개 쌓아놓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이번엔 뭘 주려고 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희 며느리들에게 지금 집값이 어떤지에 대해 한참을 말씀하시고 정확히 날짜까지 정해주시며 이 집을 주겠다고 덤으로 땅 200평까지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동서 모두 그 자리에서 싫다고 했고요. 시아버님은 옆에 계신 어머님에게 그럼 당신에게 줄 테니 해볼 거냐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것들 몽땅 위자료로 뜯기기 싫으면 그만하라고 나는 강제로 절반 정도는 뜯어갈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제사가 사라졌어요. 제사 음식을 차릴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고생한 1년이 아깝고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냥 좋은 명분 쌓았다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남편도 뭐라 못하더라고요.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애초에 그냥 땅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시아버님이 며느리에게 좋은 명분을 주셨네요. 그 명분을 잘 살려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더 당당하게 편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네요.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